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보유냐, 중도 탈출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4월 20일자인데요. 드디어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도래했습니다. 최초의 채굴 보상은 비트코인 50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반으로 이제 쪼그라들면서 지금은 3.125개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번 반감기는 2020년 5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 지금 약 비트코인이 647%, 7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 그 이제 다음 반감기는 또 4년 후가 되겠죠. 28년 3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기는 이때는 비트코인 몰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6년, 20년, 그리고 이제 24년 반감기가 이제 왔죠. 이제 다음 반감기가 28년이면 이 4년 주기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면요.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또 29년 내지는 30년 이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의 피크가 한번 또 올 수 있겠다. 그때요. 저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서 이렇게 이슈가 됐었죠. 저는 이때 거의 100% 확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10억이 넘을 겁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거 힘들다고 보지만 다음에는 10억에서 이게 많이 가면 저는 2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10억에서 15억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이제 들으면 비트코인 나 있는데 이거 그냥 장기 물량을 그대로 둘까? 아니면 내년에 또 이제 상승장 크게 오르면 그냥 불장에 팔아버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반감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사용자. 이건 이제 보통은 그 지갑 주소로 추산을 합니다. 지난번 반감기 때는 1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코인 소유자가 1억 명인데 지금은 약 이제 6억 명 정도, 5억 8천만 명 이게 작년 말 기준이니까요. 무려 1억 명에서 6억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제가 볼 때 이번 상승장에는 10억 명은 거뜬히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1년, 2년 후에 반감기 도래 전에 급등 랠리가 발생했다. 사실 이런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이게 아무래도 ETF 영향이 매우 크겠죠. 세 번째, 채굴자들의 상황이 더 긍정적이다. 이거 이제 채굴 기업들의 그 부채 수준이 더 낮고 전기료와 같은 비용에 대한 통제력이 더 좋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소위 그 장비들도 더 많이 좋아졌겠죠. 이 얘기가 만약 맞다면요. 생각보다 이전 대비 비트코인을 시장에 덜 매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최초의 반감기를 맞았다. 이것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더욱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네트워크. 4년 전만 해도요, 불과 4년 전입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 이게 비중이 전 세계 80%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월 기준 해시레이트는 이제 그 경쟁률이거든요. 누가 제일 채굴을 많이 하나 봤더니 이제는 미국이 1위입니다. 미국이 40%고요. 중국에서 아직도 비트코인 채굴 매매 보유 다 금지거든요. 근데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이 15%, 러시아가 12%, 여기 그 카자흐스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채굴자들이 전기료가 더 저렴한 아프리카와 중남미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 가장 세상에서 단단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죠. 이거 이제 채굴 기업들이 반감기 전 그 주식이요.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엇 플랫폼 주가가 10% 올랐었고요. 마라톤 디지털도 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클린스파크도 한 6% 정도 주가가 올랐다. 이제 반감기로 보상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왜 올랐을까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운영을 확장하고 있죠. 기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전기세 낮은 곳으로 가서 이제 반감기 준비를 잘 했고요. 나중에 괜찮아지겠네. 그래서 수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대감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번 편에서 특히 강조할 건 이겁니다. 위대한 투자자는요, 생각이 위대하신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생각이 단단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딱 봤을 때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항상 그 이면에 있는 이유, 왜 올랐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 왜 이런 두려움이 시장에 지금 퍼져서 주가가 떨어졌지? 올랐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반감기 지금 전에 사실 뭐 채굴 기업들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직전에 10%면 주식은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초우량 자산. 이거 맞습니까? 맞다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반감기 전후에 항상 과거에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떨어졌었거든요. 2020년, 2016년, 뭐 2012년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질문을 던져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어떤 근원적인 악재인가? 반감기는 채굴자의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적자 생존이 진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자는 죽고요. 강자는 몸집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약자가 죽기 전에, 파산하기 전에 고이 죽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몸부림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중소기업이 빚을 너무 졌는데 끝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때 뭘 할까요? 그때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바로 뭐다? 반감기 전 비트코인 가격 조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일시적인 하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하락이라면 이건 뭡니까? 비트코인이 초우량 자산이면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라면 이건 기회죠. 매수의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정리가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지? 제가 이제 존버라고 적었는데 존버가 좋습니다. 존버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고 80%, 80점 드리는데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사야 뭐 돈이 없다. 좋습니다. 돈이 없어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되는 대로 사는 게 이게 저는 기회를 잡는 방법이고요. 존버는 80점. 최악은 뭐다? 패닉셀. 패닉셀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단단해야 기회도 잡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코인이 됐건 아까 보셨던 채굴 주식이 됐건 매수 기회가 이전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참고로 크립토 TV는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딱 집어주고 타이밍을 지금입니다. 파십시오. 지금입니다. 사십시오. 그게 이제 소위 리딩방이죠. 리딩방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희 동생과 함께 드리는 건 뭡니까? 기본을 탄탄히 가져가는 거고요. 물고기를 드리고 싶지만 물고기를 드려도 그 이제 본인이 그 실력이 없으면요. 그 물고기 결국 떨어지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을 증진시키고요. 생각하는 힘을 조금 늘리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식을 증진하면서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생각도 깊이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좀 멋진 인생, 제가 이제 꿈꾸는 인생, 그게 결국 뭐냐면요. 돈을 일단 잘 모으셔야죠. 자유를 가져가기 위해서 돈을 잘 모으셔야 됩니다. 그걸로 뭐 합니까? 투자도 하고, 뭐 직장에서 원화 채굴도 하시고,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 돈 잘 써야죠. 나만 잘 먹고
5천 명분 내가 밑에 그냥 깔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는요. 사실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다른 영역의 능력입니다. 돈을 잘 모으고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지킬 줄 알고 쓸 줄 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이 저는 이렇게 되셨으면 굉장히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크 큐반이 크립토 이 캐나다 억만장자입니다. 마크 큐반이 반감기에 대해서 야, 그냥 그 별거 없어. 채굴자들이 그냥 돈 벌기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전 이 말이 정답인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멋있는 겁니다. 자, 반감기와 연계된 흥미로운 질문은 GPU 시작이다. 이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거거든요. 이걸 채굴자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들은 더 많은 GPU,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에서도 이 GPU가 많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3D로 구현을 시키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현재 시장에 전례 없는 GPU 수요가 있는 상태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 해당 GPU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모델 러닝, 그러니까 이게 뭐 훈련시키는 거, 그거에 활용하는 게 더 나은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는 지금 생각을 배워보자는 차원입니다. GPU가 원래 비트코인이 많이 썼는데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GPU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면 이거 채굴보다 이거 인공지능 쪽으로 써야 더 비즈니스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코인 투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렌더 네트워크, 아카시 네트워크, 자, 이런 것들이 GPU를 그 컴퓨팅 파워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 대가로 이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 투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면요. 그 팀 드레이퍼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직업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3만 개, 지금 이걸로만 우리 돈 3조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개, 수천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던 뭐 전설인데요. 이분이 스타트업 투자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 업체가 이 기술이 대량 채택이 되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요.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도 그냥 투자를 한답니다. 비트코인이 워낙 이분은 거의 비트 맥스가 이제 되셨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사람들 월급을 주고 뭐 세금을 내고 뭐 서로 거래를 하고 그러면 뭐 회계사도 필요 없겠고 세무사도 필요 없겠고 뭐 변호사도 필요 없겠고 이런 상상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요. 여기에서 저는 큰 기회가 결국 나온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냥 상상만 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만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큰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저런 실패의 경험들, 뭐 성공의 경험들, 이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상은요, 망상입니다. 그냥 혼자만의 세계를 그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여러 생각을 들어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되 결국에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 나만의 생각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립니까? 코인 투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중과 같이 간다. 이게요. 그 대중과 이제 서로 다르게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중과 왜 같이 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오는 엄청난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제 사교육 예로 들어볼까요? 옆에 우리 그 아들, 딸 친구들 보니까 놀이터에 가서 놀려고 보냈더니 아무도 안 놉니다. 다 학원 갔대, 영어 학원 갔대, 수학 갔대, 과학 갔대, 논술 갔대. 아, 그러면 우리 애도 보내야겠네. 보내야 뭔가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대중과 이렇게 함께 가면 심리적 안정은 누릴 수 있을지언정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중과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대중과 반대로 간다는 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 고독한 선택을 하기를 꺼려하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의존하면요. 결국 실패합니다. 제 이유를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비트냐 알트냐 그것이 문제로다. 첫 번째, 비트코인 좋은 거 알아. 아는데 나는 이걸로는 내가 이제 시드가 적어서 자유는 불가능할 것 같아. 두 번째, 반면에 그렇다고 알트코인에 100%다 올인을 하자니 그 마이너스 98% 9%의 아픈 기억이 쓰라린 기억이 저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서 대략 50%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다. 좀 연령이 많으실수록 좀 수입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비트나 이더 비중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총 30위권에 있는 블루칩, 우량 코인들을 약 30%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40%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시총 100위, 시총 200위, 뭐 이제 되면 100배, 200배 아니면 뭐 없어질 코인들의 한 10% 정도 가져가면 어떨까?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비트나 이더는요, 이미 루비콘강을 다 건넌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수익률이 적냐? 다른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 비싼데요.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5배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비트나 특히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률이 웬만한 주식과 부동산보다 전 훨씬 높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거죠. 최악을 그렇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이미 현물 ETF가 나왔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최악을 대비하면서도 그러니까 시총 30위권, 뭐 50위권, 100위권 섞어 주잖아요. 수익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최악에는 우리 뭐 알트코인만 100% 했더니 이거 진짜 막 솜사탕처럼 녹았던 기억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다. 이제 남을 따라하는 게 왜 결국 실패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요. 절대로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벌 수 있다니까요. 어쩌다 한번 벌고 어쩌다 한번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 나의 예상대로 가줍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 어쩔 때 한번 딱 맞춰서 땄는데 이게 이제 내 예상대로 안 가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 오르면 올라서 걱정이에요.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불안한 겁니다. 떨어지면 당황하죠. 패닉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지식이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식이 최우선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기초 체력 없이 축구하겠다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지식을 가져가시되 여기에 생각을 깊이 더하셔야죠. 이게 뭐다? 황금알을 낳고 이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같아요. 장기 보유를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2025년에 왜 자꾸 이렇게 뭐 판다, 고민된다, 무슨 말이냐? 제가 똑같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장기 보유냐, 25년에 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사람 의견만 이제 듣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29년, 그러니까 다음 또 4년 주기, 29년, 30년까지 나 그냥 안 팔고 장기 보유할 거야. 1번 투자자입니다. 2번 투자자는 뭐냐? 2025년에 그냥 나 100%다 팔고 코인판 떠나버릴 거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세 번째, 25년에 팔긴 팔 건데 한 80%, 뭐 90%요 정도 팔고 한 10에서 20% 특히 이제 좀 좋은 코인 위주로
좀 남겨둘 거야. 그리고 나중에 2026년 하락장이 또 오겠지. 난 그때 좀 다시 살 거야. 이게 3번입니다. 1, 2, 3번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모른다 혹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를 맞출 수 있냐? 지금 이런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이겁니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결국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봤느냐? 깊은 생각을 그 끝에 나온 결정이냐? 그거를 본인이 고집스럽게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이제 3번입니다. 근데 제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죠. 자, 1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1번과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 특히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코인의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나는 사팔사팔하지 않고 가져갈 것이다. 지금 이런 의견이죠.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걸 제가 뭐 회방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진짜 사팔사팔 안 하고 가져갈 수 있으십니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부드러웠던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75%입니다. 2021년에서 22년 그게 마이너스 75%, 평균 마이너스 85% 정도 했습니다. 알트코인 어땠습니까? 치죠.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8%, 9%까지 갔습니다. 진짜 견딜 수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최고 수익률을 가져갔던 주식 투자자 1번 사망한 사람, 2번 깜빵에 수감된 사람. 이 핸드폰이 없잖아요. 이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세 번째 최고 수익률을 낸 코인 투자자. 최근에 제 동생이 많이 좀 소개를 드렸는데 자기 비밀번호, 그 지갑이 있는데 비밀번호 분실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단연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게 좀 사실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죠. 장기 보유가 저는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2번과 3번. 2번은 뭡니까? 불장해서 25년 다 팔고 떠난다. 3번은 한 10%, 20% 남겨놓고 8, 90% 팔고 26년에 다시 들어올 것이다.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코인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그 비관적으로 보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코인이 아시다시피 가격 변동이 너무 크죠. 이것을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항상 한결같습니다. 이왕이면 낙관론자가 되자. 그리고 이제 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거 맞죠? 근데 위기는요, 사실 위험, 기회는 동시에 찾아옵니다. 큰 기회일수록 큰 위험의 시기에서 큰 억만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그 기회,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꽉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 차트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계속 말하는 그 사계절이죠. 봄을 녹색으로 표시했고요. 노란색이 여름입니다. 갈색이 가을이죠. 겨울은 추운 파란색입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초창기 봄, 두 번째 여름, 세 번째 가을, 가을에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번째 겨울, 1년 내내 떨어졌죠. 그 다음 2015년 이제 봄이죠. 봄 2015년 봄은 뭐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2016년 여름 서서히 올라왔죠. 여기서 2017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을이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2018년은 겨울입니다. 1년 내내 떨어졌죠. 2019년 봄, 2020년 이거 이제 여름이죠. 2020년 특히 말로 가면서 무지하게 뜨거워졌죠. 2021년 기억나시죠? 이때가 가을. 2022년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겨울이죠.
2023년 작년은 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봄치고 나쁘지 않았죠. 따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름에 접어들었죠. 지금 여기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여름 초반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ETF 때문에 이런 거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지금 이제 좀 여름에, 초여름에 이렇게 좀 많이 오르면요. 한두 번 크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감안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 번도 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름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물결은 우리가 파도는 예상을 해야겠다. 한 번 가을, 이게 이제 2025년이 되겠죠. 그 다음 겨울은 2026년이 될 겁니다. 크립토 사이클 그거 4년? 야, 그거 다 맞겠어? 야, 그거 옛날에만 맞았지. 앞으로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크립토 반감기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랑도 이게 맞아떨어지고요.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사이클과도 맞고요.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자, 금리 낮췄다가 금리 다시 높였다가 소위 말하는 유동성 주기와도 뭐 대략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다고 하면요. 굳이 크립토 윈터, 비트코인 기준 마이너스 70%에서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좀 위험을 해지하면서도 장기 수익 이거 좀 어떻게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을 택했다. 한 번은 뭡니까? 가을이 오면 좀 특히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좀 많이 한 80에서 90% 팔고 나오고요. 대신에 또 이제 겨울 안 올 것 같지만 많이 오르면 그만큼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자연의 법칙이죠. 그때 다시 사면 참 좋겠다. 다만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4년 주기가 뭐 3년 반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4년 6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이게 이제 소위 빅피처를 보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석이 있죠.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2010년에서 2013년 이제 한번 솟구쳤다가 재미없었다가 이제 하늘로 그냥 날아올랐죠. 이게 2013년이고요. 마찬가지면 2014년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2013년, 14년 엄청 크게 올랐다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다가 2017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폭주 기관차처럼 올라갔었죠. 그 다음 뭡니까? 2018년 1년 내내 떨어지고요. 2019년 이제 뭐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가 2020년 말부터 해서 21년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은 1년 내내 떨어졌었고요. 2023년을 거쳐서 지금 이 하얀색,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쏘기 전에 팔면 바보입니다. 지금 이게 2000, 그러니까 뭐 과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2013년, 2017년, 2021년, 그게 뭐 25년 언제 올지, 24년 말에 올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쏘기 전에 팔면 바보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겠다.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지난 2년, 3년 하락장을 견디고 지금 판다? 이건 최악입니다. 그리고 본전 근처에 와서 판다? 그것도 너무 아쉽죠. 이제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 언제 피크를 찍냐, 싱글 탑이냐, 뭐 더블 탑이냐, 그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25년까지 해야 할 일. 올해는 여름이죠. 제가 볼 때는 아직 태풍 왔습니까? 제가 볼 때 태풍 안 왔거든요. 장마 왔습니까? 장마도 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이 여름에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올 겁니다. 그때가 뭐다? 바이 더 딥 기회죠. 그리고 그냥 존버하시면 되겠다. 가을이 그러니까 25년 언제 올지 뭐 올해 말에 한번 왔다 더블탑을 찍을지 모르지만 이때 분할 매도를 하고 다 팔기는 좀 그러니 좋은 코인 위주로 좀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솔라나일 수도 있고 뭐 리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이겠죠. 일부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10%고요. 어떤 사람은 50%, 70%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
철저히 공부하고 생각을 해 보시되,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시되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요.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십시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코인은요. 이게 인류 역사상 자산, 군 뭐 통틀어서 그러니까 위아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전무후무한 기회입니다. 전무후무한 그 얘기는 절망도 안겨다 줍니다. 3년간은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지만 마지막 그 4년째 1년은 최악이 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